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얘기해 주실 건가요? 예, 지난번에는 그 종중 관련해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사안들을 말씀드렸죠. 뭐, 처음 대하는 분들은 좀 어려웠을 거고, 조금 이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은,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실제로도 종중 문제가 또 많거든요. 형사사건도 있고, 뭐, 미사사건도 있고 해서, 이제 관심 분야다 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사안을 통해서 물권과 채권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약간 이론적인 측면이 있죠. 물 한 잔 먹고요. 네.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물권은 물건에 관한 권리예요. 물건에 관한. 그 물건은 부동산과 동산 이렇게 말하고,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 대표적으로 건물을 말하죠. 또 동산은 뭡니까? 그 부동산이 아닌 것이 동산이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말한 것들은 이제 98조, 99조 이야기입니다. 민법 98조, 99조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것은 민법 총칙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근데 물권법에 보면은 185조에서 그 물권을 그러면 어떻게 만드느냐, 물권을 어떻게 만드느냐, 어떻게 만든다 해요? 뭐 그냥 서로 간의 약정에 의해서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은 법률에 의해서 만드는 겁니까? 법률이에요. 또 법률 말고 또 뭐예요? 법률, 제정된 법률 말고, 국회에서 싸움하면서 제정하는 법률 말고 관습법 이렇게 돼 있어요. 185조에서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지 않는 한 임의로 함부로 만들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물권 중에 대표적인 것을 어떻게 알고 있죠? 물권 중에 대표적인 물권? 부동산이요? 뭐 부동산이든지 동산이든지. 건물. 아니, 물권 중에 대표적인 물권. 대표적인 물건, 소유권? 그렇지. 대표적인 기본 물권이 소유권이고 점유권이죠. 응? 소유권이고 점유권. 그러면은 소유권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186조에 의하면은 부동산과 관련된 그 법률 행위로 인해서 그러니까 부동산과 관련된 매매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막바로 소유권자가 되지 않고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등기 하나 따려고 평생 노력하죠, 다 사람들이. 그러면 법률 행위로 인해서만 생기는 건 아니에요. 뭐 선의 취득이나 뭐 취득시효나 이런 시간이 지나면은 취득하는 것이 뭡니까? 취득시효고, 그 다음에 권리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그 모르고 샀을 때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것이 또 선의취득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권리자한테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권리자한테 사더라도 모르고 샀다 하면은 선의로 취득하는 게 선의취득인데, 선의취득의 대상은 동산이죠. 동산. 그래서 그러면은 뭐 꼭 법률 행위, 그러니까 뭐 어떻게 사고 팔고만 해서만 소유자가 되는 겁니까? 아니고 187조에 의하면은 상속, 그러니까 부모 잘 만나서 상속, 엄마 아빠 죽으면은 소유자가 되는 상속. 그다음 공용수용. 공용수용은 뭐지? 공용수용이 뭔지 아세요? 나라에서나 또 뭐 서울시에서 어떤 그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개인 땅을 강제로 가져가죠. 보상금 주고. 이럴 때는 보상금 지급하면서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 나라나 대한민국이나 어디서, 서울시에서. 그 다음에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때도 등기 필요하지 않아요. 상속에 의해서 취득하는 거 등기해야만 소유자 됩니까? 아버지 죽으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등기는 사후적인 문제고, 공용 수용으로 취득하는 것도 역시 보상금 주고
하면은 소유자가 되는 거지, 등기는 나중에 사후적인 문제고요. 또 판결에 의해서 그 뭡니까, 소유자가 되는 것도 형성 판결인데, 이런 것도 뭐 사행위 취소하라, 또 공유물 분할해라 했을 때는 공유물 분할 등기가 안 돼도 그냥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판결의 힘으로. 경매, 경매에서 소유자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매. 경매 대금 완납하면 소유자 되는 거죠. 나중에 등기하는 것은 사후적인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동산에 관련해서 소유자 되려면은 동산 소유권을 양도받아야 되거든요. 사고 팔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돈만 지급했어요. 근데 그 핸드폰은 지금 가게에 있어. 가게 주인이 인도 안 했어요. 그러면 소유자 된 거 안 되고, 안 된 거, 인도함으로써 소유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물건의 점유가 이전돼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죠. 그거 말고도 선점한다. 모주물은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선점하면 소유자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습득, 유실물 같은 거, 그것은 신고해야 되죠. 잃어버린 물건은. 근데 소유자가 나타나면 소유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땅속에 있는 매장물 발견하면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인도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인도가 문제 되는 게 아니고, 인도가 문제 되는 것은 사고 팔고 할 때 이런 거. 그러니까 부동산은 사고 팔고 등기해야 된다는 거고, 동산은 인도받아야 소유자가 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소유자가 되면은, 물권자가 되면은 어떤 효력이 있냐면, 소유권을 마음대로 양도할 수 있거든요. 이것은 또 사용 수익할 수 있고, 211조에 나옵니다. 소유자는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 법률의 범위 내에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 그래서 있고, 213조에 의하면은 소유물 반환 청구권 이렇게 나와요.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하는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해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점유할 권리가 있을 때, 점유할 권리, 점유를 할 수 있는 정당한 어떤 그 사유가 있을 때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관련된 내용이 뭐냐면은, 내가 어떤 그 퇴촌에 있는 땅 주인이란 이야기예요. 땅 주인인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경작을 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땅을 내놓으라 해야겠죠. 땅을 경작하려면 땅을 어때요? 점유해야 안 해요? 점유한다는 것은 사실상 지배한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소유자이고 상대방이, 경민이가 점유자다, 또 은주가 점유자다. 은주가 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경작하고 있어요. 그럼 은주한테 대해서 그 땅을 인도하라 이렇게 하고, 땅 위에 있는 그런 것은 치워라, 철거하라, 또 혹은 또 그 베어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그것이 농작물일 때는 어떨 것 같아요? 농작물은 참 남의 땅에서 내 땅인데 은주가 계속해서 그 땅에서 경작을 하고 있어. 내 허락도 안 받고. 쌀벌이라든지, 양파, 마늘, 고추 이런 것들을 경작하고 있어요. 그건 누구 거 같아요? 경작자 소유입니다. 웃기죠? 경작자 소유. 명인 방법을 갖추지 않더라도. 그래서 한국은 일단 좀 그런 면에서는 좀 관대한 면이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근데 내 땅인데 거기다가 은주가 집을 지어놨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집을 지어놓으니까 나는 내 땅을 소유자로서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내가 소유권 행사하는데 방해돼야 안 돼요. 방해되니까 방해 제거 청구라고 합니다. 이건 214조. 해서 건물 철거를 구할 수 있어요. 이게 건물 철거 소송이고, and 더해서 뭐가 나와요? 건물도 청구해야 되고 땅도 인도하고, 이 두 가지를 겸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리고 하나 더 예를 들면은, 내가 소유자로 그 퇴촌에 그 등기가 돼 있거든요. 근데 또 은주가 딱
소유자 돼 있어. 나중에 등기부를 봤더니 은주야. 그러면 나 은주하고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근데 딱 매매를 원인으로 이렇게 또 돼 있거든, 등기부에.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은주를 고소하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것을 말소하라, 이렇게 소송하거든요. 이것도 역시 소유권을 현재 등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등기 추정력이 있기 때문에 은주의 소유로 추정은 되는데, 등기 추정력을 깨뜨리면서 내가 뭘 해야 된다? 소유권의 기한 방해 제거로서 말소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서 등기소에 가서 등재가 됐을 때 소유권은 이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한 것은 소유자라면 뭐라고?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다. 처분한다 말 양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유권은 절대권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침범하면 안 돼. 그 당사자만이 하면 안 되고 청재도, 은주도, 승재도, 경민이도 다 해서 침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권이라는 거예요. 대세적 절대권. 그것을 이제 그 실효성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인데, 아까 말한 이제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을 이야기했잖아요. 213조.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14조. 소유자는 그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방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유권의 힘이야, 이게. 이렇게 되는데, 소유권에서 파생되는 어떤 물건이 토지를 이용하게 하는 그런 권리가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고. 지상권 279조. 지상권. 그러니까 내가 은주하고 그 계약을 해가지고 그 땅을 이용하게 하는 거예요. 그 위에다가 건물이나 공작물이나 수목을 심겠다고 하니까 은주한테 지료를 받고 계약을 해서 지상권 등기를 해주면 됩니다. 지상권 등기는 갑구에다 할 것 같아요? 을구에다 할 것 같아요? 등기부에.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거든. 갑구는 소유권, 을구는 제한물권. 그래서 지상권은 을구에 됩니다. 을구. 그 다음에 은주가 퇴촌 땅이 있는데 은주는 내 땅 위쪽에 있어요. 내 땅을 지나지 않으면은 그 도로로 나갈 수가 없다고. 그러면 내 땅을 이용하는, 내 땅을 에다가 집 짓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용만 하는 통행지역권, 이런 것도 있습니다. 291조. 그 다음에 303조에 의하면 전세권 해가지고 전세는 좀 뭐랄까, 한국의 그 특유한 제도예요.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빌려 쓰냐, 외국 사람들 이렇게. 그리고 뭐라는지 알아요? 나중에 나갈 때는 그렇게 많은 돈을 받아서 나가냐, 이런 제도라고. 전세권은 그 만주에서 있었다는 제도예요. 만주국에서. 그럼 대개는 뭐예요? 다 월세잖아요. 월세. 그 미국은 다 월세, 렌트한다, 그죠? 집을 렌트한다. 그래서 303조에 의하면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그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서 전세권자가 됩니다. 전세권자, 지역권자, 지상권자 다 등기부상 어디에 등재된다고요? 갑구, 을구. 갑구에는 소유권, 을구에 제한물권, 이렇게 됩니다. 그럼 표제부에는 뭐가 있어요? 표제부에는 그 땅이나 집이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느냐, 대지냐, 아니면은 임야냐, 밭이냐, 논이냐, 이런 거 이렇게 쭉 적혀 있고, 그 다음에 건물 같은 경우는 이게 집합 건물, 아파트냐, 아니면 단독주택이냐, 이런 거, 평수, 구조,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게 표제부입니다. 그리고 내가 소유자라면 또 뭐예요? 또 저당권 설정해가지고 돈을 끌었을 수도 있죠. 돈 빌리고. 그러면은 이 저당권은 그럼 어디 나올 것 같아요? 을구에 나오겠죠. 그래서 내가
소유자로 등재돼 있고 을구에 뭐 신한은행 돼 있고 그다음에 채권 최고액이 얼마다 그리고 이율은 얼마다 그다음에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그 소유권과 관련된 것과 이제 제한물권 이야기가 됐는데 하여간 소유권은 하여간 대세적 절대권입니다. 절대권이기 때문에 누구도 침범해서는 안 돼. 근데 채권은 뭐냐? 대인적 상대권이에요. 서로 간에 약정에 의해서 생기는 채권이 대표적이죠. 약정에 의해서 생기는 게. 그래서 물권은 대세적 절대권이기 때문에 공시를 해야 안 해요? 해요. 부동산은 뭘로 공시를 하죠? 등기. 그래서 등기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동사는 점유. 핸드폰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게 소유권자로 추정이 됩니다. 이게 점유의 추정력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그 태촌 땅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내가 은주한테 한 1억에 팔았어요. 계약을 했다고요. 계약을 했다고 해서 은주가 소유권자입니까? 내가 소유권자입니까? 변호사님이죠. 나죠. 은주는 채권자에 불과한 거죠. 근데 은주가 소유자가 되려면 어떻게 한다고? 등기가 되어야 한다고요. 그럼 등기하기 전 단계에 내가 청지한테 이걸 또 팔았네 또. 이런 문제도 있잖아. 이중양도가 되죠. 그럼 먼저 등기한 자가 소유자가 됩니다. 일물일권주의라고 하죠. 그런 것을. 일물일권주의. 그래서 채권은 대인적 상대권에 불과하다. 이렇게. 그럼 물권을 만드는 것은 아까 뭐 법률행위로도 만들고, 그러니까 사고 팔고 이렇게 만들고 등기하고, 그 다음에 또 상소, 공용징수, 판결, 경매 이런 식으로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선의 취득, 취득시효로 하기도 하고, 선점, 습득, 발견 이렇게도 한다고 했죠. 근데 채권을 어떻게 만드느냐? 채권은 서로 간에 약정을 하면 채권자가 됩니다.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채권을 공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두 사람 사이 문제라고. 두 사람 사이에 채권을 취득을 했어. 예컨대 저번에 대여금 사건에서 소비대차를 말했는데 채권을 만드는 전형적인 어떤 내용은 15가지다 해가지고 채권 강론에 나와 있어요. 재산권을 넘기는 형태, 증여, 공짜로, 그 다음에 매매, 돈 받고, 그 다음에 교환, 재산권끼리 교환하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것은 이제 재산권 관련된 거고, 이건 넘기는 거죠. 이전하는 거죠. 근데 사용하고 수익하는 것에 뭐가 있냐면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가 있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소비대차, 임대차죠. 사용대차는 공짜로 쓰고 돌려주는 게 사용대차고, 차임을 주고 돌려주는 게 임대차고. 근데 소유권을 넘겨주는 게 뭐예요? 소비대차죠. 돈을 꿔준다는 말은 소유권을 준다는 이야기고 나중에 돌려받을 채권만 갖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돈 꿔주지 마라 이런 말도 하죠. 나중에 담보가 확실하면 몰라도.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계약을 하게 되면은 채권을 갖는다 이거죠. 그럼 채권자는 그리고 또 나머지 또 일하는 거, 고용계약, 그 다음에 도급계약. 고용계약은 시킨 대로 하는 게 고용이고요. 그 다음에 도급은 일을 완성해 주는 게 도급이고요. 현상 광고는 뭔가를 지정된 행위를 완료해 주는 것이 광고에 의해서 지정된 행위를 완료해 주는 거, 사람 찾아주는 거, 강아지 찾아주는 거 이런 걸 말합니다. 범인 찾는 거 경찰청에서 찾으라고. 그 다음에 현상 광고, 위임 임치. 위임이 이제 우리 그 사무실에서 하는 게 위임이죠. 전문적인 어떤 사무 처리해 주는 거. 그 다음 임치, 그다음 보관해 주는 거. 그 다음에 마무리로 조합하고 종신정기금 화해라는 게 있습니다. 조합은 동업하는 걸 말하고, 그 다음에 종신정기금은 많이 행해지진 않지. 죽을 때까지 얼마씩 주기로 하는 약정을 종신정기금이라 하고, 그 다음에 그 화해는 상호 양보해서 분쟁을 해결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화해입니다. 화해인데 이렇게 이제 이것들은 이제 다들 계약서는 쓰긴 쓰죠. 계약서는 쓰긴 쓰는데 계약서 안 써도 계약은 계약이에요. 계약서는 뭐예요? 결국은 계약 안 했다고 할까봐 증거로 삼으려고 계약서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 효력이라 하는 것은 뭡니까? 이것도 서로 간에 가지는 채권을 넘길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못 넘기는 것도 있고 채권 양도 그다음에 채무를 또 그것도 하는 채무 인수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는 당사자 간에는 어때요? 청구를 하겠죠. 청구를 하고 청구했는데 이행을 하면은 그것을 정당화 시키는 건데 이행 안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채무 불이행. 그래서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문제 이렇게까지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은 390조입니다. 90조고 아까 말한 이제 증여부터 해가지고는 뭐 몇 조죠? 554조 증여. 그다음에 매매 563조고요. 즉 첫 번째 조항만 말해주는 거죠. 그다음에 교환은 590 몇 조냐? 595조, 6조, 596조, 7조 이렇게 되네. 그다음에 소비대차 598조, 사용대차는 609조, 그다음에 임대차는 618조 시작. 그다음에 고용은 655조, 고용, 도금은 664조 같아요. 그래서 위임은 680조. 680조. 그 다음에 임치는 692조. 2조인가 3조인가 2조 3조 3조 같다 3조. 그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약정함으로 효력이 생기고 청구하고 채무불이행 문제 생긴다.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문제는 채권 총론의 390조 이하에 있습니다. 일단 채권의 힘은 물권보다 강합니까 약합니까? 약해요. 약하고 채무 불이행에 대한 사태를 맞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사례와 더불어서 전문가와 더불어서 물권과 채권 이걸 말해 드렸어요. 물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물권은 대세적 절대권이기 때문에 물권 법정해야 된다. 근데 채권은 대인적 상대권이기 때문에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이런 걸 말해 드리면서 본 강의를 마칠게요. 네.